안녕하세요. 양상통도사 앞에 뜬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한테 돼지 감자 아시죠? 야생 돼지 감자. 근데 이파리도 굉장히 나물로서 고급스러워요. 요새 돼지순을 이파리를 뜯어와서 제가 무침을 나가니까 손님들이 이게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셔갖고 올려달라고 해서 요번에 올리기로 결정했거든요. 근데 한 100평 좀 넘는 데다가 돼지감자 농사를 짓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군락지가 돼지감자만 잔뜩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돼지감자 알을, 감자를 드시기 위해서 심어 놓은 건 절대로 잎사귀를 따면 안 돼요. 알이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밤알만큼 크다가 말아버려요. 알맹이가 굵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결정하셔갖고 수확을 하셔야 되고, 제가 재배하는 거는 잎사귀를 먹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이거든요. 뿌리는 아예 안 먹을 거예요. 항상 잎사귀만 수확해요. 그곳은 요만큼은 내가 잎사귀만 먹어야 되겠다는 잎사귀를 비는 거고, 그거를 결정하셔갖고 잎을 수확을 하셔야 돼요. 잎도 먹고 돼지감자 알도 먹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고 하세요. 이파리 한 개 한 개를 따면은 굉장히 요새 덥잖아요. 힘드니까 낫을 딱 들고 가세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시면 돼요. 위에 부분을 한 15cm, 20cm 정도 비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집에 갖고 오셔갖고 요 부분, 이렇게 이파리 한 6개 부분만 요렇게. 근데 얘를 딱 만져보면 어떤 게 느낌이 들면 촉촉한 기는 하나도 없어요. 왠지 까칠해요. 혀에 닿으면은 혀가 왠지 까칠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무를. 잎사귀가 좀 까칠까칠하니까 다른 나무는 이렇게 시금치는 우리 그냥 살짝 꺼내잖아요. 그런데 얘는 1분이 약간 넘게 삶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먹으면은 입이 까칠까칠해, 혀가 까칠까칠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분 30초 이 정도는 삶아야 나물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나무를 삶을 때는요, 좀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물을 작게 잡으시면 안 돼요. 물을 나물보다 많게, 뜨거운 물이 많은 데서 삶아야 얘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삼깁니다. 돌면서요. 물이 완전히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완전히. 이 가의 물만 뽀글뽀글할 때 데치면은 나물 색깔이 완전히 검무티티해지고 얼룩이 가니까 물이 완전히 끓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얘는 수확을 해오면은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빨리 삶으셔야 돼요. 수확해오자마자 바로 삶으셔 손질해서 삶아야 잎사귀도 파랗게 나오고 쓴맛도 덜해요. 잎사귀가 말라요. 수분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손질해 갖고 삶아 버리면은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망가지는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갖고 오시면 신문지나 비닐류 같은 위에 폭 덮어서 보관하셔야, 냉장고 넣을 때도 그렇게 보관하셔야 되고,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더 이상은 오래 보관하지는 마십시오. 산나물 삶기가 시금치 같은 거 삶는 것보다 조금 어려워요. 지금 완전히 이제 물이 끓으면은 처음엔 좀 작게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찌개 같은 걸로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옆으로 또 집어넣고. 삶으면 특유의 돼지 감자의 맛이 이렇게 올라와요. 잎사귀에서도. 그대로 두지 말고 한 번씩 뒤집거려 주셔야 돼요. 그래 위에 굉장히 얇아갖고 물에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다른 나무라고 조금 더 둥둥 뜨니까 이렇게 자꾸 뒤집거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1분 정도 되면은 순 부분을 이렇게 하나 띄우셔갖고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이제 이거 들어가요. 1분 한 30초 정도 삶으면 딱 맞고요. 나물이 너무 약간 물컹거린 거 싫어하는 분들은 1분 10초 정도 삶으면 다 됐습니다. 바로 차가운 때 빨리 넣어주셔요. 이렇게 여러 번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한 가지 거쳐야 될 게 있어요. 차가운 물에다가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담그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막 삶은 거를 이렇게 여러 번 헹구셔가지고 깨끗하게 헹궈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세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삶자마자 요리를 하면은요, 특유의 맛이 돼지 감자에서는 좀 아린 맛이 있어요. 돼지 감자의 아린 맛. 얘를 순하게 만들려면 찬물에 담그셔갖고 저는 하루 정도 둬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담궈두는데 하루 정도 담그니까 맛이 굉장히 순해지고 맛있어지더라고요. 감자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2시간만 담그시고, 나물 맛을 즐기려 하는 건 하루 담그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낮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에다 놔두면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헹구셔서 꽉 짜셔서 나물 무침하면, 제가 미리 요 나물은 이렇게 담궈 놨거든요. 한 몇 시간 전에 삶아서. 요걸로 나물을 할 거고, 요거는 놔둘 거예요. 하루 정도 울켰는데도 개 중에 민감한 분은 이거 돼지 감자 냄새 나요 하는 분이 있거든요. 요거 수확해 갖고 앞으로 한 2달 동안 내가 파란색 나물을 먹고 싶어 하시면은 요런 팩도 드셔 갖고 요 나물 짜지 마시고 요대로 물채로 이렇게 물을 좀 넣으셔 갖고, 물을 자각자각해, 너무 많이는 말고 이렇게 물이 폭 잠길 정도로, 요 정도 물이 자각자각해야 돼요. 물기가 수분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래 갖고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은 이게 부피가, 물이 들어간 부피가 약간 커지니까 이게 비닐 봉다리가 찢어지거든요. 공기는 이렇게 빼세요. 그렇게 하고 요것도 약간 기계 위에 부분에도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 갖고 우리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거기다 챙챙챙챙 해갖고 한 20개 정도 해놓으면은 요거 하나씩 꺼내 갖고서 이걸 하나 요런 그릇에다 담으셔 갖고는 스탠 같은 데 이거 담으셔 요대로 놔두세요. 내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 오늘 밤부터 내놓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아침에 무치시면 돼요. 맑은 물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소쿠리 받치셔 갖고 거기다가 채에다 받쳐갖고 그 위에다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 요런 채반에다가 이 나물 봉다리를 다 넣고요. 이 채반이 퐁 빠지는 그릇 있죠. 채반보다는 큰 그릇 넣고 그 위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헹구셔서 채반 딱 들으면은 나물만 있겠죠. 그러면 꽉 짜갖고 묻히시면 돼요. 그렇게 요렇게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시켜서 나물을 먹으면은 요런 나물을 좀 순해져요. 그럴 때는 나물이 한번 얼었기 때문에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렇게 해서 뭐 취나물 대신 사용해도 되고 모든 나물을 사용해도 돼요. 맛이 특유한 게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 나물을 이렇게 해갖고 짜세요. 너무 빡 안 짜셔도 돼요. 왜냐면 나물 자체에서 수분이 별로 없어서, 나물은 너무 수분이 없으면 나물을 무쳐놨을 때 조금 뻐득뻐득해지거든요. 얘가 그런 나물이에요. 이 모양대로 요대로 나물을 해서 손님상에 나가니까 이게 왠지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묵히는데 기름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나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촉촉하기도 하고 뻐득뻐득하기도 하고요. 여기 들기름하고 참기름이 있는데요. 들기름에다가 무치는 거는 그냥 소금 간만 합니다. 그런 게 훨씬 맛이 좋았어요. 들기름에 무치는 데를 맛간장을 넣었을 때, 조선간장을 약간 넣었을 경우에 맛이 좀 어울리지 않아서, 들기름 자체가 나물을 차불차불하게 하기 때문에 참기름을 쓰면은 나물이 왠지 약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요게 그냥 이렇게 나불나불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기름으로 넣어서 무치는 데는 이렇게 맛간장을 약간 쓰고요. 소금하고 섞어서 2가지를. 이제 2가지를 다 해보세요. 다음번에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렇게 하고. 들기름에다 양념하는 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냥 마늘하고 들기름 넣고 무치면 그런 맛 안 나와요. 생마늘 특유의 아린 맛이기 때문에 이 향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나물 무칠 때 마늘을 볶아서 씁니다.
들기름을 제가 소스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요 프라이팬을 먼저 해서 물기가 없게 살짝 졸여주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으시고요. 마늘을 여기다 볶으세요. 좀 낭락히 넣고. 불을 좀 약하게 줄이시고, 타면 안 되니까. 한 30초 정도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나죠? 요걸 식히세요. 이렇게 저어서. 금방 식어요. 요걸 씻고 난 뒤에 묻혀야 나물이 색깔이 파란기가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거 식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해 드려요. 요 나물을, 요거를 요 상태에서 그냥 묻히면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촉촉한 맛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숨을 좀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치대서 우리 녹차 같은 거 만들 때 비빈다 그러잖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숨이 죽죠. 이렇게. 다른 나물을 이렇게 하면은 곤죽이 돼서 못 먹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손으로 이렇게. 좀 어겨야 돼요. 많이 죽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해주세요. 숨이 그냥 나물이 한 3분의 1은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치대면은. 여기다가 소금, 죽용 소금이나 소금 간을 약간 해주세요. 간을 소금 간으로. 들기름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이렇게 1분 정도 이렇게 계속 간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다가 간을 이렇게 보세요. 간이 맞아요. 완전히 식었나 확인하시고, 식었으면 여기다가 들기름 마늘하고 볶은 거죠. 소금간만 하고 여기 깨소금을 좀 담뿍 넣으세요. 우리 취나물 겨울에 왜 제사밥 지내는 집에 가면은 제사 음식 있죠. 꼭 그거예요. 그러면 나물 색깔이 약간 뿌예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만 들기름 들어가는 나물은 나물이 이렇게 약간 뿌예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들기름 하는데 깨소금하고 소금만 넣고 간을 하세요. 이렇게 옛날 제사 음식 만들듯이.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아주 보기 좋아요. 마늘을 들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깨소금하고 소금만 넣고 이렇게 양념을 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요거를 돼지가 한 개 더 있는 거를 요 무디비를 여기다가 놓고 치대세요. 여기는 마늘 간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참기름 넣고 무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한 1분간 문질러세요. 이렇게 문지르면 다 줄어들어요. 이렇게 간이.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아까 여기 파 약간 있던 흰대궁 부분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칼집을 좀 많이 잘게. 이렇게 요만큼만 넣으세요. 그리고 요 청양고추 빨간 부분 있죠. 파란 거보다는 빨간 게 나았어요. 그리고 씨는 털어내시고, 물에다 씻어버리면 씨는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좀 잘게. 이렇게 해야 나물이 잘 달라붙어요. 잘게. 이렇게 넣으시고요. 조금. 여기다가 간장을, 이거 맛간장이에요. 조선간장도 괜찮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간이 어떻게 될지 요만큼 넣고 조물조물 하세요. 매운 걸 싫어하시는 분은 홍고추를 약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빨간 고추를. 간장을 넣으면 숨이 더 빨리 죽어요. 이 간장하고 묻혀갖고 1시간 정도 있으면 매운맛이 약간 누그러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을 이제 간이 거의 맞거든요. 요렇게 색깔이 전혀 다르죠. 여기는 좀 색깔이 거뭇티티하게 나오고, 간장을 넣으면 숨이 더 죽어버려요.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샴푸. 아마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은 더 좋아하세요. 젊은 분들은 다 이걸 좋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접시에다가 이렇게 빛깔이 약간 달라요. 참기름하고 간장 들어가는 방법하고요. 들기름에다가 이런 마늘을 볶은 거 소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선 한 마리 구워 구이 해갖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아주 산나물 못지않는 밥상이 됩니다. 덜의 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해서 맛있는 약이다 생각하고 드셔보십시오. 좋은 나물 반찬, 어디든지 손색 없는 자랑해도 되는 나물 반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